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슐랭 가이드 방구석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도움 말씀의 김은혜 해설위원 그리고 초대 손님 정예림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세팅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려고 계속 그랬는데 참았어요. 참았어요. 이 스몰 토크를 많이 얘기해버리면 네. 지금 방송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아까 보니까 언뜻 시작할 때 남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가 방캐라고 소개를 했더니 방캐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캐스터? 이러고서 방캐스터? 방신가요? 이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순식간에 방로건이 됐다는 네. 저희가 방구석 토크인데 네. 이 방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아, 방구석 캐스터. 네, 네. 방구석 캐스터. 다음에 혹시라도 네. 만나게 되면 방캐라고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뭐 성도야 이럴 순 없으니까 방캐라고. 네. 방로건. 네. 드디어 그 숭이 선후배 눈웃음의 이 계보를 잇는 두 선수가 전 선수와 지금 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 투샷이 눈웃음으로 잡히고 있는데 모시기까지 네. 굉장히 어려웠고 네, 그러니까요. 나이 차이가 좀 사실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네, 후배라고 하지만 나한테 쉽게 언니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나이 차이가 됐죠. 네. 이제 저희 채널 좀 보신 적 있나요? 네, 오기 전에 몇 개 봤어요. 몇 개 봤어요? 네. 그치. 여기가 어떤 식으로 약간 괴롭히는지 좀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하나원큐 정예림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 정예림 선수를 섭외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또 시즌 때 한번 또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예림 선수를 좀 불러달라 이래서 좀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쉽지는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또 그렇게 또 나이 격차가 있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네. 최근에 좀 그 시즌 끝나고 바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 3대3 대회도 나갔다 오시고. 네. 그러고 나서는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새는 갔다 와서는 거의 뭐 아예 쉬고 있고 운동 아예 안 하고? 네. 약간 너무 계속 운동했다 보니까 휴가를 받았는데 쉰 느낌이 안 나서 좀 리프레시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일주일은 좀 쉬고 이제부터 좀 운동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어차피 운동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시즌 끝나고 뭐 6주의 휴가가 있었다고 했는데 4주를 또 진천에서 네. 보내고 그 경험이 좀 어땠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게. 일단 진천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좀 길치여가지고 막 며칠 동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현이랑 저랑 둘이 먼저 들어갔는데 다현이 없으면 어디를 갈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거 나랑 비슷해. 그러니까 저랑도 잘 길을 못 찾는데 네. 항상 본인이 근데 먼저 앞장서. 저 그런 편이에요. 길치 특징이 앞장서서 가요. 근데 딴 데가 있어. 제가 잠깐 정신을 놓고 있다가 길을 잘못 가면 일로 왜 갔어? 그럼 나보고 갔다는 거야. 본인이 먼저 앞장섰는데.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티격태격 하는 경우가 있는데 3대3 국가대표 준비를 하면서 물론 휴식 시간이 조금 짧았지만 그래도 경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서 제가 1대1 스킬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너무 느꼈고 3대3은 1대1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기술을 써서든 제 앞에 수비를 제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뭔가 얻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약간 매운맛으로 시작하자면 제가 봐도 그쵸 계속 해주세요. 제가 봐도 그렇구나. 네. 뭐 저희가 이제 같은 팀 안에 같은 조 안에 4개 팀이었죠. 아쉽게 호주한테는 좀 초반에는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이제 신체적인 열세도 그랬고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의 그런 다양한 신체 조건의 선수들과 부딪혀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수확을 얻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지금 5대5 농구는 수비가 좀 막 세게 붙진 않잖아요. 근데 3대3은 파울콜이 좀 하드하다 보니까 엄청 몸싸움이 심하고 또 드라이빙 치려고 할 때에도 막 엄청 안 밀리는 그런 게 너무 커가지고 맞아요.
피지컬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득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지금 4명 갔던 선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경험자잖아요. KBL에서는 가장 출전 시간도 많았던 선수고 경험자로서 이제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득점이 좀 적더라고요. 네. 약간 그 샤클락에 빨리 쏘느라고 그런 상황이 많았고 그래도 뭐 저는 나름대로 잘 싸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그 일본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아니 자꾸 이렇게 사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 사! 이거 얼마 만에 이렇게 일본에서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진짜 사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얘기 안 했구나. 또 사오라고 얘기하지 저 못 들었어요. 얘기 안 했구나.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오지 말라고는 안 했군요. 네, 얘기를 안 했네요. 네네. 지금부터 이 정예림 선수를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방구석 토크에 오면은 항상 저희가 이 프로필을 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좀 매운맛이 있으면 또 매운맛도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이름 정예림, 본명 정예림입니다. 맞죠? 네. 네네. 2001년 3월 20일로 올해 나이 23살 맞나요? 굉장히 젊은 나이. 거의 뭐 김은혜 위원과 몇 년 차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억이 안 나네. 네네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키 175cm에 몸무게가 65kg. 76이 됐어요, 제가. 76이 됐어요? 삼주산 갔다가 진천 갔다 왔더니 좀 키가 컸더라고요. 진짜요? 네. 살짝 아주 발바닥에 75점 몇인데 그 정도면 76으로. 네, 76이라고 수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키 176에 몸무게 65kg, 발 사이즈 255mm, 그리고 혈액형 B형입니다. 네. 신길 초등학교 그리고 숭이 여자중학교, 숭이 여자 고등학교를 거쳐서 2019-2020 시즌 드래프트를 거쳐 1라운드 4순위로 부천 하나은행에 그 당시 은행이죠. 은행에 지명을 받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농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 농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고모가 권해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고모가 계속 한 몇 년 전부터 시작하기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막 싫다고 몇 년 버티다가 이제 너무 그 얘기가 좀 계속 들리니까 좀 듣기 싫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고모가 뭐 어떤 농구인이신가요? 네, 고모가 아니라 고모부가 이호근 감독님이셔가지고. 고모부가 이호근 감독님. 그러면 이제 지금 이사빈 선수와 이제 사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씨와 정 씨, 그렇죠. 엄마 쪽이면은 그 성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엄마의 아빠의 누나 동생의 남편이. 아빠의 동생. 작은 고모의 남편. 그렇지 고모가 되죠.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약간 얘가 머리온 거 아닌데 머리로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뭐 재능이 있다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봐서 얘기를 했던 건가요? 저는 운동신경이 솔직히 아예 없었고 좀 뚱뚱한 체격이기도 했고 근데 키는 좀 큰 편이긴 했어요. 그래도 재능이 있으니까 좀 자꾸 권유를 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달리기도 진짜 못하고 공이란 거는 진짜 만져본 적도 없고 그냥 공부하던 애였는데 이사빈 선수가 운동을 먼저 시작했나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사빈 선수가 운동 재밌어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던가요? 그때는 저는 언니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나이 차이가 그래도 이사빈 선수가 94년생인가 뭐 그 정도 되지 않나? 네, 아무튼 나이 차이가 뭐 나이 차이 5살 이상 훨씬 많이 나니까. 그러면 좀 약간 너무 애기라서 약간 이렇게 노는 물이 좀 달랐을 수도 있는 자, 초등학교 시절부터 근데 뭐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피지컬과 운동 능력으로 주목받는 또 유망주였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이게 운동을 시작하고 한 1년 지나자마자 몸이 확 바뀌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운동을 찾아볼 수 없는 몸이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좀 힘듦을 경험하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확 바뀌는 그렇게 됐어요. 네, 좀 체질이 바뀐 그런 느낌이 됐어요. 갑자기? 네.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군요. 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네. 지금 타고난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매운맛을 좀
뒤에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잠시 농구에 흥미를 잃기도 했으나 네. 금세 다시 복귀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중2병이었고 중2병. 그때는 막 엄마 아빠도 그렇고 뭔가 네. 제가 농구도 잘 안 풀릴 때여가지고 좀 뭔가 반항심으로 그렇게 해서 농구가 하기 싫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안 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 보니까 농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백기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오, 그렇게 오래 쉬었어. 네, 오래 쉬었어요. 좀. 그렇게 뭐 오래 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도 도마방 가봤어요. 근데 그냥 뭐 한 하루 이틀 만에 잡혀서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하는데 한 달 이렇게 쉬는 거는 사실 그건 약간 부모님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그죠? 아니요. 아니에요? 부모님이랑 싸웠던 게 좀 커가지고. 약간 반항심. 네, 완전 그 막 방문 들어가서 걸어 잠그고 얘기도 안 하고. 방문 꽝 하면 너 문 세게 닫을 거야! 그러면 바람이 그런 거야 바람이!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고. 학교도 막 말도 안 하고 안 가고. 진짜. 부장 감독님한테 전화 와도 막 전화 끄고. 되게 무서웠다. 진짜 중2병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약간 정예임 선수 얼굴에선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되게 냉정하기도 하고 선생님들 말 잘 안 듣는 학생이었죠. 저 그땐 좀 안 들었어요. 학교 때는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달 뒤에 이제 복귀를 해서 숭이여고에 진학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핵심 멤버로 좀 활약을 하게 됩니다. 2017년, 2018년 2년 연속으로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고 2018년, 2019년 박지현 그리고 선가희, 유승현 등과 함께 팀을 2년 연속 충계 연맹전 우승 그리고 연맹회장기 우승으로 이끕니다. 2관왕 2연패. 굉장히 뭐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을 정도의 실력을 보여준 것 같은데 박지현 선수가 졸업한 이후에 또 박지현 선수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박지현 선수가 졸업한 이후에 2019년에는 또 본인이 에이스 역할을 또 했는데 이 연맹회장기에서 어시스트상을 수상했고 춘계 연맹대회에서 평균 20.2점에 15리바운드 그리고 8.2어시스트 4.6 스틸을 기록하면서 MVP에 선정됩니다. 이 기록이 엄청나요. 엄청나네 진짜. 네, 진짜 엄청납니다. 거의 트리플 더블 급이네요. 네, 급이요. 급. 네. 급이네. 8.2어시스트. 이때는 뭐 거의 농구가 이 자신감이 엄청나게 차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좀 고2 때까지만 해도 약간 되게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고3 때 그냥 나도 모르겠다. 진짜요? 그런 느낌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박지현 선수가 고3 때, 정예림 선수가 고2 때 그때 당시 좀 학교를 많이 찾아가면서 또 대회 하는 것도 보러 다니기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 고2 때도 너무 잘했고 저 앞선에서 저 선수가 내년에 고교 랭킹 1위일 거야 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잘했었거든요. 고교 랭킹 1위였나요 그래서? 고3 때? 아니죠. 1위를 막 얘기만 들은 거군요. 그러니까. 자, 프로 입단 후에 박신자컵 퓨처스 리그 그 다음에 트리플잼의 3관왕 우승에 기여를 했고 특히 우승이 없는 이 하나원큐에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굉장히 경험치를 많이 쌓아가고 있는데 2020년 10월 22일 KB 스타즈전에서 1군 데뷔전을 가졌고 그때 당시에 2분 45초 출장해가지고 4득점 1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 데뷔전이 기억이 나나요? 아니요. 굉장히 혹시 그 MBTI가 어떻게 되나요? ISTP. ASTP예요? 내가 조사한 바로는 INTP라고. 두 개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렇구나. 네. 뭔가 기억을 잘 못하는. 저는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고 되게 잘 지우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네. 이게 좀 저는 막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이 데뷔하는 순간이 좀 떨렸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기억 안 나는데. 전혀 안 나요 진짜. 누구랑 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굉장히 좀 쿨한 성격이구나. 네. 2020-2021 퓨처스 리그에서 전 경기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하나은행의 우승에 크게 기여했고 특히 4경기 평균 17득점, 14.3리바운드, 3.5어시, 2점 야투율 52%로 엄청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그 순위 싸움의 중요한 경기였던 BNK와의 경기에서 공격 리바운드 8개 그리고 또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공격 리바운드 10개를 잡는 괴력을 발휘했고
그 당시에 결승전 기록이 21득점 21리바운드. 뭐 고등학생하고 했나요? 근데 기억 안 난다고 할 것 같은데. 네. 기억나나요?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막 그 잘했던 기억? 그 막 21이라고 막 인스타에서 나오고 이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20도 의미가 되게 큰 기록이잖아요. 뭐 몇 없는 기록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정예림 선수가 진짜 그때부터 이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네. 네. 아니 웃긴 게 또 있어가지고 뭐냐면 2021년 2월 5일 KB 스타즈전에서 네.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 선발 출전이 돼가지고 명단에 나가서 이제 나가는 뭐 예를 들면 뭐 등번호가 몇 번이시죠? 3번이요. 그때가 네. 그때 17번이었던 17번 네. 17번 정예림 했는데 갑자기 정예림 선수가 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12번이었나 네, 여기 저때?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서 자 이제 자기가 여기 뛰어나가는데 갑자기 뭐야 그러고 이러다가 갑자기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져가지고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확실히 기억나요. 이건 또 확실하게 기억이 확실히 나요. 기억나요. 무슨 상황인지 설명 네. 제대로 해주세요. 네. 네. 아니 왜 저는 저렇게- 근데 약간 성격이 막 좀 둔한 성격이어가지고 이 선수 소개를 매일 했는데도 이게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베스트 5는 저렇게 치고 나와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걸 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모르다가 서 있었는데 언니들이 이게 베스트 5 앞에서 박수 치고 나가야 된다. 이래서 어떡하냐 나 모른다. 막 그러다가 언니들이 등번호 순서대로 나가면 된다. 이래서 제가 그 당시에 12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유림 언니가 10번이었어가지고 유림 언니 다음에 내가 나가면 되겠다. 그 생각만 머리에 넣고 11번이었는 그 이슬 언니 이슬 언니가 11번이었는데 그걸 빼먹고 제 차례인 줄 알고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가다 보니까 뭔가 쎄해서 옆에 봤는데 이슬 언니가 있는 거예요. 이슬 강민 선수가 그래서 뭐지? 아니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 휘웅 지나가니까 그러니까요. 이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수습해야겠다 이러고 좀 뒤로 들어가면 자연스러워 보일까봐 뒤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너무 웃긴 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평생의 흑역사로 그러니까요, 남을 수 있을 흑역사예요. 만한,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 드래프트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예림 선수하고 같이 드래프트된 선수들이 네. 굉장히 또 잘하는 선수들이었어요. 네. 또 누가 있습니까? 1라운드 뭐 1순위 허예은 네. 선수. 다음에 애나 언니, 서희 다음에 정화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순위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만족해요. 만족해요? 하나원 교회에 왔으니까 만족해요. 아니 왜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 평가로는 사실 허예은 선수가 물론 이제 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장이 좀 작기 때문에 이제 어떤 미래적인 네. 부분으로 네네. 있어서 정예림 선수가 고등학교 당시에 그래도 네. 이제 프로로 가면 더 높은 순위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네네. 있었죠. 그렇죠. 네. 아시죠? 네. 그 당시에 좀 아쉬웠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요? 아니요, 저 전혀 안 하시고. 진짜요? 그래요? 이름이 막 불리지 않았을 때 약간 초조함이나 어떡하지? 이런 막 거. 이런 거. 그런 마음 좀 없었어요. 전혀? 네. 약간 그냥 불리겠지? 불편한 성격이네. 아니 저 근데 그 드래프트 날에 그 트라이아웃이 저희 때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뭐 이렇게 앞에서 운동하고 이렇게 네. 시합하고 하는 근데 9시에 가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갔는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9시 될랑 말랑 해가지고 진짜 너무 거기서 너무 힘을 빼가지고 막 트라이아웃 드래프트 이런 거는 전혀 안 떨렸어요. 그 전에 너무 힘을 빼놔가지고 그래 늦을까 여기서 봐.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래 딱 도착하면 뭐야? 이런 약간 이런 네, 느낌? 그냥 도착한 것만으로 다행이어가지고. 네, 안덕수 감독님께서 그 정예림 선수를 거르고 허예은 선수를 뽑았는데 안덕수 감독님께 한 말씀 하시죠. 감독님, 이렇게 됐어요. 네, 굉장히 짓궂게 저희가 좀 시켜왔는데 제가 또 안덕수 감독님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네, 장난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2020-2021 시즌 WKBL 정규리그 6라운드 MIP를 받았고 2021-2022 시즌 WKBL 정규리그 4라운드 MIP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MIP를 2번 수상을 했는데 네. 이번 시즌이죠. 작년에 그 감독님이 새로 오시면서 이번에 좀 약간 미쳐야 되는 선수는 누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구준이를 도맡아 하면서 굉장히 잘하는 정예림 선수가 좀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미디어데이 때. 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좀 정예림 선수는 어땠나요? 그냥 미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못 미쳐가지고 지금 성적이 좀 이런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초반에는 이제 기대했던 거만큼은 조금 네. 어떤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지 못했는데 점점 갈수록 그래도 약간 기대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좀 보여줬던 것 같기는 해요. 스스로 왜 어떤 이렇게 뭔가 위축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시즌 초반에는 조금 어수선했을까요? 이게 저는 약간 좀 적응이 필요해요. 뭔가를 할 때 시즌 같은 경우도 초반에 잘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거의 없었고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잘 있다 보니까 그 전에 감각들을 끌어올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시즌에 정말 감독님한테 약간 미들맨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정예림 선수가 뭐 득점을 하건 못하건 간에 항상 출전 시간도 꾸준했고 네, 뭐 한 경기 빼고 오늘 올 시즌에 다 뛰었죠. 29경기 뛰었습니다. 네. 한 경기 빼고 또 다 출전했고 또 아쉽게도 그 정말 잘했던 경기 뒤에 맞아요. 또 출전을 못했잖아요. 네. 그때 좀 어땠을까요? 컨디션이 되게 좋았다가 갑자기 이제 출전을 안 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경기를 하고 이제 다음 게임 부산 게임이었는데 그냥 방에 있다가 막 너무 어지럽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좀 저혈압이어가지고 어지러움 이런 게 좀 있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좀 그게 심해져가지고 감독님도 안 쉬는 게 좋겠다. 네.